자, 반갑습니다. 이제 이번 영상, 우리 마지막 물질의 특성에서 제일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파트죠. 용해도라는 특성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용해도가 여러분이 왜 어려워하냐면은 계산이 좀 들어가서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정확히는 여러분이 용해도의 정의를 자꾸 까먹으세요. 정의를 얘는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뭐 다른 애랑 끓는 점은 뭐 어떻게 말해도 상관없죠. 뭐 끓을 때 온도, 끓기 시작하는 온도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있지만 얘는 용해도는 정의를 정확히 아시는 게 매우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해보겠습니다. 자, 물질의 특성 세 번째 용해도. 그리고 이번 영상은 용해도를 이용한 분리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설명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자, 크게 네 가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 용해도에 나오는 용어가 있습니다. 용매, 용질, 용해, 용액, 포화, 용액, 불포화, 용액이라는 용어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용해도가 그럼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제 용해도에 좀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고체 용해도와 기체 용해도들을 나눠서 한번 공부를 해보실 거예요. 그렇죠?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일단 용어를 배워보면은, 자, 용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녹는다, 우리가 뭔가를 녹인다 할 때 쓰는 단어가 용해예요. 설탕을 물에 녹인다, 소금을 물에 녹인다,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러면은 용해될 때 녹는 물질과 녹이는 물질이 있으면은, 자, 용매가 녹이는 물질이고요. 용질이 녹는 물질이에요. 근데 녹는다는 표현을 왜 안 쓰냐면요, 걔랑 혼용돼서 그래요. 초콜릿이 녹는다, 얼음이 녹는다. 그 녹는다는 뭐죠? 저 고체가 액체로 되는 융해를 말하는 건데, 여기서 녹는다는 용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정확히는 용해되는 물질, 용해시키는 물질, 용해되는 물질이 맞긴 하겠죠. 네, 아무튼 용해는 이제 보면은 여기 그림 보시면요, 설탕을 물에다가 녹이죠. 그래서 용질이 설탕이고 용매가 물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설탕물이라는 여기는 용액이라고 해요. 그림으로 보시면은 설탕이 이렇게 있다가 물이랑 만나서 골고루 섞여 있는 형태가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더 나오죠. 포화 용액과 불포화 용액이 무엇이냐? 자, 포화라는 거는요, 꽉 찼다죠. 그러니까 용액을 설탕물을 만들었는데 더 이상 못 녹일 만큼 많이 들어간 거야. 설탕이 무한정 많이 녹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한 숟갈, 두 숟갈, 세 숟갈 넣다 보면 언젠가 안 녹고 가루로 쌓일 거란 말이죠. 그런 상태를 우리는 포화 용액이라고 그러고요. 아직 더 녹일 수 있는 상태를 우리는 불포화 용액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용어는 일단 이해가 됐을 거고, 이제 이 용어를 갖고 수업에 계속 쓸 거니까 적어놨다가 수업에서 용매가 나오네, 포화용액이 뭐지? 싶으시면은 적어놓은 거 보시면서 듣기를 바랄게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파트가 나와요. 용해도의 정의. 자, 용해도의 정의는 뭐냐면은 해당 온도에서 용매가 뭐였어요? 녹이는 애. 뭐 물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일단은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포화용액을, 우리가 설탕을 물에 녹여가지고 포화용액을 만들 때 몇 g이나 들어가야지 포화가 되냐, 이 말입니다. 이해돼요? 근데 이 양이 물질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지. 설탕이 들어갈 수 있는 양과 소금이 들어갈 수 있는 양과 뭐 질산, 칼륨이라는 게 들어갈 수 있는 양과 그 모든 물질들은 용해될 수 있는 정도가 달라.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물이 이만큼 있는 거랑 이만큼 있는 거랑 어느 게 용질이 많이 들어가요? 당연히 이게 많이 들어가겠죠. 얘는 조금밖에 안 들어갈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려면은 항상 얘는 이만큼 녹아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용매가 바뀌면은, 용매의 양이 바뀌면은
이렇게 특성이라고 정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용매 100g이란 말이 꼭 들어가는 겁니다. 특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되게 간단한 개념 확인할 수 있는 밑에 문제를 놔뒀는데요. 뭐 잠깐 정지하고 푸셔도 돼요. 푸실 분들은. 네, 그냥 선생님 설명 들으실 분들은 계속 들으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이거예요. 20도씨 물 100g이 있어요. 근데 얘를 물질 A를 뭔지 몰라? A를 50g 넣었대. 이게 물 100g이라고 합시다. 물 100g이야. 여기에 A를 50g을 집어넣어서 잘 섞어줬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20g이 안 녹았대요. 왜 안 녹아요? 녹을 만큼 녹았는데도 20g 남은 거야. 여기 바닥에 가루가 남았는데 얘가 20g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가 녹은 거야? 30g이 녹은 거죠. 녹을 수 있는 거죠. 이해돼? 지금 이게 포화용액을 만든 거죠. 더 이상 안 녹잖아.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물 100g에 최대로 녹는 용질의 양이 얼마란 거예요? 30이라는 얘기죠. 즉, 이 첫 번째 문제에 나온 상황 자체가 용해도를 물어본 거죠. 20도씨 물에 대한 물질 A의 용해도는 30 녹았네? 30까지밖에 안 녹네? 30g이 용해도가 되는 거예요. 정확히 뭐라 그래요? 20도씨 물에 대한 물질 A의 용해도가 30g인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는 뭐 어떻게 쓰여 있어요? 20도씨 물 이번에는요 200g이네. 자, 200g이에요. 자, 200g에다가 A를요 또 넣었대요. 얼마 넣었냐면은 100g을 넣었대요. 100g을 넣었더니 얼마가 안 녹았냐면은 이번에는 40이 안 녹았대요. 얼마가 녹은 거야? 최대로 녹았는데 얼마 녹은 거야? 자, 40이 남았으니까 60이 녹은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질문이 뭐야? 20도씨 물에 대한 물질 A의 용해도는 60이 녹았으니까 60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주려는 거예요. 왜? 용해도는 특성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용매 100g을 기준으로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서 그럼 100g은 어떻게 알아요? 왜 몰라요? 알지? 왜? 200g이라는 그릇에 60이 녹았으면은 다시 말하면은 100g이라는 그릇에는 얼마가 녹을 수 있을까요? 저 그릇이 반이 되니까 녹을 수 있는 양도 반이겠죠. 즉 30g이 용해도일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에 뭐가 숨어 있는 거냐면 용해도는 이라고 물어보면은 물 100g에 얼마 녹겠니?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랑 똑같은 질문이죠. 결국에는 사실 위에 이거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이거를 준 다음에 그쵸? 그럼 물 200g에는 얼마나 녹을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100g에 30 녹았으니까 200g에 60 녹겠지 하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네, 이게 용해도의 정의입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설명 안 한 게 하나 나와 있죠. 바로 해당 온도. 이게 왜 나오느냐? 자, 용매 100g에 들어가는 양은 정해져 있어. 그런데 얘네가 온도의 영향을 받아요. 온도가 물의 온도가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하면은 녹을 수 있는 양이 바뀐단 말이야. 자, 어떻게 바뀌냐? 보면은 얘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고체의 경우가 있고요, 기체의 경우가 있어요.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 설명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자, 우선 고체의 용해도는요, 기본적으로 온도, 용매의 온도겠죠? 녹여주는 애. 용매의 온도가 오를수록, 즉 뜨거운 물일수록 더 용해도는 증가를 해요. 모든 고체는 거의 그래요. 거의 대부분의 고체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얘를 이제 표현한 게 이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는 어떤 의미냐면은 되게 다양한 물질들을 온도에 따른 용해도를 나타내는 거야. 온도가 증가하니까 용해도가 증가하네, 증가하네를 다 볼 수 있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온도별로 용해도가 다 숫자가 있을 건데 걔를 다 쓸 수는 없잖아. 온도는 연속적이잖아요. 10도가 있으면은 10.1도가 있을 거고 10.2도가 있을 거고 뭐 10.2000001도가 있을 거고 전부 다 용해도가 다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표로 안 만들고 우리가 그래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되게 여러 가지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뭐 특정 온도에서 얼마나 녹는지 또 확인할 수 있고, 용해도라는 게 최대로 녹는 양이잖아. 특정 온도의 물에 붕산은 몇 g이나 녹니 또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특정 온도에서 뭐 질산칼륨을 이만큼 녹였을 때 이만큼 녹였어. 얘는 포화 용액이니 불포화 용액이라고 하면은 이 온도에서 용해도가 이만큼이니까 용해도만큼 안 녹였잖아. 아직 이만큼 더 녹일 수 있다고. 그럼 얘는 포화야 불포화야? 아직 불포화죠. 이해돼요? 용해도라는 걸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이 곡선, 이 선 위의 점들이 전부 다 이 온도에서의 포화 용액을 만들 때 필요한 양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온도에서는 이만큼, 이 온도에서는 이만큼. 자, 조금 안 와닿을 수가 있어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잘 안 보이나? 이거 확대를 안 해도 잘 보이죠? 이거 확대해서 보시던지 이렇게 막 돋보기로 보세요. 자, 그래프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1번. 자, 온도가 증가할수록 용해도가 감소한다. 다 증가하고 있죠? 틀렸을 거고요. 2번. 60도씨 이상. 잘 천천히 봐요. 60도 이상이야, 이상. 그러면은 이때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 즉 온도가 오를 때 용해도가 바뀌는데 가장 급격한 거, 그러니까 많이 바뀌는 게 누구냐 이거예요. 60도에서 볼까요? 60도 지금 여기가 이만큼 60도잖아.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애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때 누가 제일 많이 변하냐, 즉 곡선이 급하냐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 그림을 봐도 누가 제일 확 갑자기 올라가요? 그죠? 얘가 지금 제일 가파르잖아요. 쭉 올라가죠? 얘 선이 뭐야? 봤더니 질산칼륨이래요. 그래서 질산칼륨이다? 맞네요? 답이 2번이네. 한번 볼까요? 3번. 염화나트륨은 이게 염화나트륨인데 파란색 선이 염화나트륨이에요. 온도가 오를 때 용해도가 급격히 증가한다. 엄청 천천히 증가하죠. 급격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4번. 40도씨 물. 자, 이거 여러분 이거 많이 못하더라고. 40도씨 물 100g에 녹일 수 있는 양, 즉 용해도 물어보는 거잖아. 40도에서 누가 제일 많이 녹일 수 있냐? 용해도가 누가 제일 크냐? 그럼 누구예요? 40도에서 보면은 40도 여기잖아. 누가 제일 높은 데 있어요? 얘가 제일 높죠? 질산나트륨이네. 질산칼륨이 가장 많다? 땡이죠. 자, 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설탕물에서 물은 용질이다. 이거 좀 기억하십시오. 물은 용매죠? 용매고요. 소금물에서 소금은 용질일 거고요. 온도가 증가하면 고체 용해도는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의 양이 증가하면 이거 정의에서 중요한 말이죠. 물의 양이 많아지면은 녹는 설탕의 양은 증가하지만 용해도는 일정하죠. 왜? 용해도라는 것 자체가 뭐야? 특성이었잖아. 얘가 물에 얼마나 되든 그냥 물 100g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나 녹냐 이거니까 얘는 변하지 않고요. 5번. 같은 온도에서 물에 대한 설탕과 소금 다른 물질이죠. 다른 물질이니까 용해도도 다를 겁니다. 정답은 5번이죠. 자,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아마 수업 때 풀어줄 거고 풀어줬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문제인데 천천히 읽어볼까요? 30도씨 물, 30도 물에 A의 용해도는 40g이고요. 10도씨 물에 대한 A의 용해도는 10g이래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처음에 30도짜리 물이 있어요. 30도짜리 물 100g. 얘를
100g 준비해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물질 A를 얼마나 녹이냐면은 30을 녹인대요. 자, 첫 번째 생각할 거. 이 30을 A를 30g 넣었을 때 다 녹는가? 녹아 안 녹아? 용해도가 40이야. 근데 30을 넣었으니까 다 녹겠죠. 즉 우리 눈에 안 보이고 깨끗한 상태로 물이 A가 녹아준 물이 있을 거예요. A는 지금 30g이 들어있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물을요 온도를 10도로 바꿨대. 자, 그럼 어떻게 돼요? 30g 그대로 들어있지만 용해도가 10으로 바뀌잖아. 그럼 얘네가 이제 10밖에 못 가지는 몸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는 40이나 먹을 수 있으니까 30을 온전히 갖고 있었는데 이제 10밖에 못 가는 애로 되니까 내가 갖고 있던 30 중에서 얼마큼이 오버돼 있어요? 얼마 빼면 30이 10보다 20 많잖아. 20을 팍 토한다고.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갑자기 가루로 포화됐으니까 그걸 넘친 만큼이 가루로 남는다 그랬잖아. 우리 녹일 때 똑같아요. 토해내서 갑자기 바닥에 20g이 가루로 뿅 나옵니다. 됐죠? 이해됐나요? 네. 이거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서 공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고체 용해도까지 끝이 났고요. 자, 이제 마지막 4번 기체 용해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끝이 나요. 자, 기체 용해도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사실은 두 개예요. 이제 정의는 똑같아. 무조건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 이건데, 자, 기체도 용해가 되죠. 이제 물이라는 용매에 기체들이 용해돼서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에 산소도 있을 거고요, 뭐 질소도 있고 되게 다양한 기체가 녹아 있어, 용해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얘 용해도는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은 온도의 영향을 받겠지, 똑같이. 그런데 추가로 외부 압력의 영향을 받아요. 근데 어떻게 받냐? 온도가 낮을수록, 차가운 물일수록, 그리고 외부 압력, 외부에서 누르는 압력이 높을수록 용해도가 커집니다. 다시 고체는 높은 물에 많이 녹았잖아. 온도가 높은 물에. 얘는 반대로 차갑고 눌러주는 힘이 클수록 많이 녹아. 자, 이유를 설명하면은 이해를 위해서 굳이 이거예요. 기체들은 굉장히 활발하죠? 막 돌아다니는 애란 말이에요. 얘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액체에다가 넣어줄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끄집어내가 강제로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수업 시간이나 쉬는 시간 막 놔두는 애들도 진정시키잖아. 야, 진정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안 친단 말이야. 똑같아도 한참 놔두니까 야, 진정해 하고 여기다 넣어줘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첫 번째, 차갑게 식혀주는 거야. 너 이제 찬물에 좀 들어가 있어. 차갑게 하면은 뜨거운 물에 넣으면 이거 더 뜨거워서 막 미쳐 날뛰겠죠. 그러니까 차가운 물에 넣어서 용해를 시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압력이 뭐야? 누르는 힘이잖아. 실제로 힘으로 눌러가지고 용해시키는, 야 나오지마, 꾹꾹이로 눌러가지고 용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랑 압력 영향을 받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실험을 보통 이제 탄산음료로 많이 하는데요. 자, 두 개를 보시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거는, 자, 탄산음료에는 그래서 이산화탄소 CO2라고 하죠. 얘를요 용해시켜 놓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고, 너네가 탄산음료를 처음에 사서 보면은 되게 투명한 액체, 사이다도 기포가 하나도 안 보여. 왜? 다 용해돼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야. 설탕도 용해가 되면 안 보이죠. 얘도 용해가 되면 안 보여요. 거기다가 뚜껑을 여는 순간 이제 기포가 쭉 올라오잖아. 그게 용해돼 있던 애가 빠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야. 얘가 용해될 수 있는 양만큼 꽉꽉 눌러놨어. 포화 용해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미 꽉 찬 상태야. 그 상태에서 뚜껑을 연다는 거는 압력을 낮추는 거죠.
잘 봐. 용해도가 있어요. 압력이 높으면은 용해도도 높을 거야. 용해도 높은 상태로 만들어 놓고 이때 이제 용지를 포화 용해, 즉 용해도가 이만큼, 그러니까 이만큼이야. 예를 들어서 숫자로 말해주는 게 편하면 100이라고 칩시다. 용해도가 100이야. 그 상태에서 이산화탄소도 100만큼 꽉꽉 채워놨다고 칠게요. 자, 그 순간 뚜껑을 열면은 압력이 내려가겠죠. 눌러놨던 게 빠지니까 기체들이. 자, 그러면 압력이 떨어지면 내가 말했죠. 압력이 높아야지 용해도가 커. 그럼 압력이 낮으면 용해도도 낮아질 거야. 아까 우리 문제 했던 거 있잖아요. 이 문제. 토해내는 거. 용해도보다 많이 있는 건 다 토해낸다고 했어요. 자, 얘도 보시면은 용해도가 떨어지는 순간 얘는 이미 포화된 상태였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용해도가 90, 80, 70, 뭐 60까지 떨어졌다고 칠게. 그러면은 이미 얘는 얼마나 오버됐어? 과식했어. 40이나 과식했단 말이야. 과식하면 팍 튀어나온다고. 그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기포예요. 돼요? 이 기포의 핵심은 이겁니다. 얘는 충분히 녹아 있었는데 용해도가 떨어져서 그걸 넘는 양만큼 나오는 거야. 그럼 이 실험은 뭐예요? 탄산물을 뜨거울 때랑 찬물에 넣는다고. 그러면은 넣으면 둘 다 어쨌든 용해도는 바뀔 겁니다. 왜? 아무리 차가운 물이어도 냉장고보다는 안 차가울 거니까. 그죠? 만약에 얼음물이 0도라고 치면 조금 상황이 달라지면 어쨌든 뜨거운 물 기준으로 볼게요. 자, 뜨거운 물은 온도가 높죠? 자, 그러면 환타의 온도가 높아져. 온도가 높아져. 그럼 어떻게 돼? 온도가 높으면은 용해도는 작아질 거 아니야. 애들이 날뛸 거니까. 그럼 온도가 높아지니까 용해도가 떨어지죠?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이미 갖고 있던 애를 토하겠죠.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서 기포가 더 많이 발생한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가마 펌프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공기를 빼주면은 얘를 환타를 눌러주던 공기들이 점점 빠지는 거니까 어때요? 압력이 점점 떨어진다고.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 주변의 공기는 1기압인데 이때만 해도 얘네가 이미 토했어. 막 아까 말한 것처럼 막 40을 토했어요. 와, 토했는데 여기는 지금 기압이 더 낮아. 0.7기압 막 이렇게 낮아졌어요. 그러면 압력이 더 떨어졌으니까 용해도도 더 떨어질 거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또 토하겠죠. 이미 아까 토했지만 남아있을 거니까. 그래서 계속 기포가 나는 거야. 네? 얘는 압력에 영향을 볼 수 있는 시험인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이거 다른 거는 어려운 예시가 아닌데 예시 중에 뭐가 있냐면요, 잠수병이라는 예시가 있어요. 잠수병이 뭐냐면은 이제 다이버들, 스킨스쿠버나 그런 거 하시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산소통 내고 이렇게 가잖아요. 오리발 하고 이렇게 막 수영을 하십니다. 자, 근데 이 다이버들한테 생기는 병이에요. 자, 여러분 혹시 나중에 다이빙을 배우게 되면은 되게 중요하게 가르쳐 주는데,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여기 있으면은 압력이 어때? 여기 있는 것보다 압력이 더 세죠? 왜? 바닷물이 이만큼 누르고 있으니까. 여기는 압력이 더 작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출발해가 쭉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런데 그 물속에도 그렇고요, 우리 몸에도 그렇고 공기 중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양을 갖고 있는 기체가 바로 질소입니다. 그런데 질소는 기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용해도 자체가 작아요. 잘 안 녹, 기체가 많이 녹진 않을 거 아니야, 느낌상. 아까 말했죠. 막 얘는 미쳐 날뛰는 애들이니까. 이 용해도가 굉장히 작아. 그래서 우리 피도 물이 있죠. 용매란 말이에요. 피에도 질소들이 녹아 있습니다. 산소랑 이런 애들이. 자, 그런데 용해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에 살다가 물속으로 깊이 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압력이 커졌죠. 외부 압력이 커졌어요.
그럼 갑자기 얘네들이 어떻게 될까? 용해도가 증가한단 말이야, 처음보다. 그럼 우리 피 속에 질소들이 많이 용해돼서 들어가요. 깨끗하게 들어가.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이건 문제가 안 돼. 얘는 그냥 질소는 우리 몸이랑 반응하는 애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살고 있는데 이 다음이 문제예요. 얘네가 이제 좀 아무것도 모르는 좀 초보들 혹은 고수들도 이제 반복하다 보면 생기긴 하는데 갑자기 촥 올라가 볼게. 올라왔어.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거예요. 뭐야?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많이 녹였어. 포화 만들었어. 갑자기 올라오니까 압력이 확 떨어지죠. 용해도가 어떻게 돼요? 압력이 떨어지니까 용해도도 떨어져. 그럼 우리 피 속에 녹아있던 그 기체들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처럼 기포가 팍팍팍 나오는 거야. 피 속에 기포가 생긴다고. 우리 혈관은 이렇게 돼 있고 되게 조그맣죠? 이 안에 기포가 생겨. 그러면 피가 흐르는데 방해가 되죠. 그리고 결국 얘가 심장으로 가는데 혹은 뭐 뇌로도 가겠죠. 피가 움직이니까 여기서 기포들이 굉장히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숨도 못 쉬게 되고요. 뭐 죽기도 해요. 잠수병이 죽는 병이에요. 그래서 올라올 때 천천히 올라오라고 말을 하죠. 올라와서 좀 쉬다가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이해돼요? 올라와서 올라와도 어쨌든 용해로 떨어지니까 기체는 나올 건데 기포를 조금씩 발생시켜서 다 뺀 다음에 올라오는 거예요. 확 해서 갑자기 큰 기포가 발생하지 않게. 가끔 뭐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뭔가 문제를 한번 볼게요. 문제라기보다는 상황을 확실히 설명해 줄 건데 이제 이런 문제나 상황이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기체 용해도 일단 이거죠. 온도가 낮고 외부는 높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한다. 그럼 시험관들이 비교하는데 자, 어떤 시험관을 비교하면은 어떤 영향을 확인할 수 있나를 볼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가랑 다를 먼저 볼게요. 가랑 다. 얘는 지금 두 개 똑같은 시험관이야. 똑같이 사이다가 들어있는데 차이점이 뭐야? 얘네들은? 뭐가 달라요? 들어있는 비커가 다르죠. 얼음물이냐, 물이냐. 즉 뭐가 다른 거야? 그리고 온도가 달라요. 뚜껑도 열려있으니까 똑같은 상황이잖아. 둘 다 똑같이 일기압, 대기압을 갖고 있고. 자, 그런데 여러분이 그러니까 얘도 쉬워. 이 마도 비교하면은 똑같은데 온도만 다르니까 비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뚜껑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자, 뚜껑이라는 거는 쉽게 단만 말하면은 압력이에요. 압력의 유무야. 뚜껑을 닫은 게 압력이 더 높습니다. 뭐 알겠어요? 모르겠죠? 자, 어쨌든 나 설명해 줄게. 근데 나를 비교하면 뭘 알 수 있냐면은 압력의 영향을 알 수 있다는 거야. 압력이 낮은 거랑 높은 거랑 비교했을 때 누가 기포가 많이 나는가? 이렇게 비교하시면 안 되겠죠. 가랑 나를 비교하면 안 되지. 왜? 얘네들은 온도도 다른데 압력도 다르니까 온도랑 압력의 영향을 확인할 수가 없어. 이해되죠? 하나만 바꿔주는 것끼리 비교를 해야 되는 건데, 자, 이제 뚜껑이 왜 압력을 크게 만드냐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처음에 뚜껑을 그러니까 뚜껑 열린 상태로 생각해보면은 얘가 지금 1기압이잖아. 1기압이 누르고 있어요. 시험관을. 사이가 누르고 있을 거야. 근데 이 상태에서 뚜껑을 닫아. 그럼 처음에는 얘도 안에가 1기압일 거예요. 얘랑 다를 바가 없어.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여기에 있는 기포들이 나오죠. 나오면은 여기에 기체가 많아진 거죠. 기체가 많아지면은 당연히 공기의 양이 많으니까 압력이 증가해요. 이래요? 뚜껑을 막아줌으로 뚜껑으로 누르는 게 아니고요. 뚜껑을 막아줌으로 인해서 점점 여기에 기체가 쌓일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안에 기압이 여기보다 높아져 있겠죠. 말로 안 되지만 1.5기압이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얘랑 비교하면은 0.5기압이 더 많아졌으니까 여기서 기포가 더 이상 안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됐나요?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쉽지만 사실은 되게 정교한 어려운 실험이에요.
기포가 발생하면서 압력이 는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변인들을 온도나 압력 둘 중에 하나씩만 바꿔서 비교해야 된다. 또 물어보는 실험이기 때문에요. 네, 선생님의 설명으로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은 용해도까지 물질의 특성 일단 끝이 났고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은 뭐 댓글에 달시던 직접 와서 물어보시던 편한 대로 하십시오. 뭐 선생님 번호 아는 사람은 카톡으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진짜로 이제 영상은 끝입니다. 수고했습니다.